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출퇴근길 지옥철로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을 원래 예정보다 1년 앞당겨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급행 버스를 운영하고 조조 할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또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 소개해드리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도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 수도권 뉴스 분석. 네, 수도권 뉴스 분석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하철 9호선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 저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9호선을 타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혼잡도가 상당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최근 출근 시간 지하철 구간 혼잡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이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까지의 구간 혼잡도 무려 237%로 예. 아주 최악의 지옥철 구간을 꼽혔고요. 혼잡도 2위에서 사이까지가 모두 9호선 구간이었습니다. 예. 혼잡도가 237%라면은 적정 인원의 한 2배가 넘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9호선 타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지하철 9호선 혼잡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서울시는 오는 28일 이 신논현역과 종합운동장역 추가 개통을 앞두고 긴급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예. 우선 열차 증차 시기를 2018년에서 1년 앞당겨 2017년으로 까지 이제 70량을 좀 늘리기도 했습니다. 예. 내년 9월에 20량을 투입하고 2017년에 나머지 50량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이 2017년 말부터는 이에 따라서 일반 열차는 대당 기존 4량을 유지하되 급행 열차는 6량으로 이 증량에서 운행해서 이 수송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시기를 앞당겼다고는 하지만은 1차로 20량을 늘리는 게 내년 9월이면은 아직도 1년 넘게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서울시는 이 증차 전까지의 출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으로 예비 차량을 한 대 추가로 투입해서 출근 시간 급행 열차를 2회 정도 추가로 이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출근 전용 급행 순환버스 8663번 15대를 투입해서 이 출근 시간대에 모두 45회 가량 운행할 계획인데요. 예. 이미 3월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양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승객 11,000여 명 가운데 18% 즉 한 2,100명 정도를 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시는 이 첫 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9호선을 타는 승객에게는 기본 요금을 20%에서 30% 정도 이 할인해주는 이 조조 할인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 역시 서울시 지하철 소식인데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조사 대상 구간은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 4군데입니다. 이 예. 한양역에서 잠실역 8.8km 정도 되고요. 또 신도림에서 신림역까지 4.8km 정도. 또 신담역에서 성수역까지 3.5km 정도, 영등포구청역에서 합정역까지의 2.5km 구간으로 모두 13개 역 총 연장 18.9km에 해당되는데요. 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7월까지 일단 용역계획 착수해서 기본 구상과 이 시공성 여부, 또 지역 주민의 접근성, 구간별 사업 우선순위 등을 일단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원 마련이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과 경기도의 기초 단체들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다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통행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예. 네, 그 서울 외곽순환도 고속도로 이 북부 구간에 그 인접해 있는 서울과 경기도 15개 기초자치단체가 통행료이나 이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요. 이 고양시와 김포시,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도 그 10개 시군과 노원과 도봉, 광북, 은평, 중랑 등 서울 자치구 5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태스크포스는 일단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이제 통행료 그 정상화 대책 협의회 출범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100만인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네.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이 북부 구간 통행료는 그 킬로미터당 132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의 그 50원에 비해서는 무려 그 2.6배나 이제 비싼 형편입니다. 예. 태스크포스는 또 그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그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공공시설 투자 때는 수익률을 좀 제한하는 내용의 그 국민연금법 규정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하철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심장 정지로 죽음의 고비를 맞았던 승객이 자신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은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인 시온살의 그 정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예. 지난 그 1월 28일 그 출근 시간대 홍제역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던 자신을 구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 시민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정 씨는 이제 그날 그 출근길에 3호선 녹번역과 홍지역 사이에서 그 정신을 잃었는데요. 홍지역 용무원들이 그 승강장에서 그 정 씨에 대한 이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지만 이 정 씨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예.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40,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모든 지하철역에는 자동 제세 동기가 있지 않느냐.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등 이 정 씨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 씨는 그 응급조치를 주도했던 이분에게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와 서대문 소방서의 그 웹사이트 등에 이분을 이제 찾는 글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은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서울 지역의 그 빵값하고 옷값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러네요. 이 빵값 비싼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영국 그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윤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지난 2일 그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의 그 빵값과 옷값 세계에서 그 가장 비싼 수준이라고 하는데 예. 서울에서 그 빵 1kg은 13.91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예.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8.8달러. 제네바 같은 경우는 7.4달러로 이보다 훨씬 좀 높았고요. 아시아 도시인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3.54달러, 홍콩 같은 경우는 4.31달러여서 이들 그 아시아 지역의 도시보다는 무려 4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서울의 옷값 또한 기준 도시인 그 뉴욕보다 그 50% 정도 비싼 수준으로 싱가포르와 함께 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체 생활비 순위에서 보면은 서울은 그 홍콩과 같은 공동 9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인천 지역의 경우 새학기부터 등교 시간이 늦춰지고 두발도 자유화됐다면서요? 네. 인천시 교육청 새학기부터 인천 초중고교 496곳 가운데 96%가 오전 8시 40분부터 9시 사이로 등교 시간이 이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는 이렇게 하고 네. 1시간 정도 더 빠르게 이게 등교시키는 고등학교도 꽤 많아서 좀 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그 중고생들의 머리 길이 규제하지 않는 그 두발 자유화를 이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 파마나 염색 등에 대한 세부 규정도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학칙 개정을 권고해서 사실상 중고등학생들한테 이 파마나 염색도 좀 허용할 네. 방침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역시 소식입니다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상당수가 5월하고 9월에도 뭐 4일 정도 많게는 일주일까지 쉬는 이른바 사계절 방학을 도입을 한다고요? 네, 뭐 징검다리 방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계절 방학은 여름, 겨울 방학을 분산해서 봄과 가을에 이 단기 방학을 추가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경기도 내 2264개교 가운데 2111교 그러니까 한 93.2% 정도가 이 사계절 방학을 좀 운영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학교 급별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97.2%, 중학교가 93.8%로 상당히 높고요. 이 고등학교는 82.1%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주로 그 5월 어린이날 전후로 휴업을 해서 예. 4일에서 짧게는 4일에서 많게는 이제 9일까지 봄방학을 갖는 학교들이 많고요. 예. 이 가을에는 이 추석 연휴와 그 개천절 사이에 그 3일을 교장 재량으로 그 휴업일로 지정을 하면 예. 모두 9일을 이제 쉬게 되는데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서울시 소식인데 이달부터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죠. 예. 네, 크게 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하나는 그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지난달 23일, 24일께부터 이제 시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뭐 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던 셈이죠. 예. 또 하나는 이 서울시의 그 분리수거 안내 지침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 서울시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이 종이나 비닐이 들어있으면 봉투 수거가 거부되거나 아니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이러면서 그 분리수거에 대한 그 종이류를 적시를 했습니다. 이 사용한 핸드타월이나 휴지, 각종 영수증, 종이 부스러기 등을 이제 분리수거해야 된다. 이렇게 예.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 폐비닐의 경우에는 그 일회용 그 비닐봉투와 그 장갑 등이 분리 배출돼야 된다고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리꾼들 이 사용한 휴지나 자잘한 종이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다. 재활용 비닐의 그 기준이 뭐하고 폐비닐은 뭔지 구분하기 어렵다. 영수증에는 카드 정보 등 그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분리수거하라는 말이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불만을 이제 거세게 좀 토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서울시가 긴급 진화에 나섰어요. 네. 이 서울시는 일단 일부 실수가 있었고 또 그 오해의 그 소지가 있었다면서 그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 서울시는 그 홍보 전단지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아이들 기저귀나 화장실 휴지 등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하는 것이 맞다. 이제 예.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그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그 납득 가능한 기준과 요령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서울시는 그 3월 중에 이제 그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다듬고 4월과 6월 이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안내한 뒤에 안내와 함께 이제 계도를 해나가겠다. 이런 예. 방침을 좀 밝혔다고 그러는데요. 진즉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일인데 글쎄 말이에요. 왜 그렇게 서두르다가 문제를 좀 일으켰는지 싶기도 하네요. 국토교통부 소식인데 수원하고 인천에서도 KTX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수원과 인천의 그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이 수원 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일단 발주를 했는데요. 그 실행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수원역에서 그 KTX를 연결하는 방안은 이 기존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과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이 지제역 사이의 그 4.7km 구간을 복선 전철로 이제 있는 방안이고요. 예. 인천역 KTX 사업은 이 수인선의 화성 어천역과 경부 고속철도 사이의 그 2.4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해서 인천역에서 이 KTX를 바로 그 출발시킨다는 구상인데요. 네, 이게 좀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 예. 좀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되겠네요. 것 같습니다. 그 수원의 둥지를 튼 프로야구 10번째 구단 KT 위즈의 홈구장이죠. 그 경기 수원 KT 위즈파크에 동네 가게들이 입점하게 됐다고요. 네, 뭐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요. 예. 이 KT 위즈파크는 그 최근 그 구장 입점업체 공개 입찰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36개 그 입점 사업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17곳이 수원에 주소를 둔 현지 사업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가령 뭐 통닭집의 경우에는 국내 유명 그 치킨 프랜차이즈 대신에 수원 팔달로에서 그 30년 이상 이 통닭을 팔아온 그 통닭집이 선정이 됐고요. 예. 이 만두집이나 칼국수집 모두 그 수원 현지 가게들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편의점도 동네 상점이 좀 들어섰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뭐 국수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KT 위즈파크로서는 이 부대 시설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그 관객들 이제 그 불만이라는 그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한 셈인데 예. 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서 그 서로 상생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예. 위즈파크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 두 곳은 아예 좀 무료
입점을 좀 시키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뭐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백병규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수학과 철학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포스텍 박형주 교수와 만나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볼만한 신작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관 가는 길 코너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과 관련한 놀라운 이야기, 철학과 관련한 심오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네, 수학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철학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포스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 계셔가지고 전화로 방송을 했는데 네. 뭐 미국 방문 기간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은 미네소타에 있는 수학연구소에 갔었는데요. 네. 근데 요즘 미국이 아주 춥더군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저도 추운 곳에 나름대로 익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추위에 새로운 정도를 경험했습니다. 예. 그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은 그 시차 적응 어떻게 하세요? 무슨 요령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시차를 없이 사는데요. 예. 글쎄요. 이게 제 특징인지 제가 시차는 잘 모르고 체질상. 삽니다. 네, 체질상. 네. 예. 수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 박형주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수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7세기 수학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 데카르트와 페르마 두 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페르마의 경우에는 수학자가 아니고 법률가이자 공무원인데 수학을 소일거리로 즐겼던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 데카르트하고 페르마 두 사람의 업적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즘 좌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좌표가 기하학에 도입된 게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좌표란 개념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즘 GPS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좌표라는 개념이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도입된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데카르트와 페르마가 모두 이제 좌표를 기하학에 도입해서 곡선을 연구한 그런 이제 어떤 선각자죠. 뭐 X축, Y축 뭐 이렇게 돼 있는가요? 그렇죠. 예. 네. 그 좌표를 기하학에 도입을 해서 곡선을 연구했다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이제 직선, 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기하학이라는 게.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좌표 예를 들어서 2와 3 그러면 오른쪽으로 둘 가고 위로 셋 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럼 같은 점에 다 다르니까 그 그림을 이제 숫자를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좌표가 X하고 Y를 표현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근데 X하고 Y는 같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X 이제 숫자를 막 바꿔봐 보면 2, 3, 3, 4, 4, 5 이런 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점들을 그러니까 이 점들을 이으면 직선이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직선을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했는데 이제는 X equals Y라는 방정식으로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좌표 X, Y 이런 게 주로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지기가 17세기에 만들어진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은 아마 뭐 GPS도 없을 것이고 예. 뭐 우리 그 내비게이션도 없을 텐데요.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 게 이제 400년도 안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런 이 개념이 나오기까지 그 그리스 시대 이후로 수천 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예. 이제 이런 걸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예. 그렇군요. 그 17세기 당시에 기하학의 좌표를 도입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가 이 17세기에 사실은 그 식민지 개척의 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유럽,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과 뭐 네. 아프리카 등에 진출하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항해가 국가의 아주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바다에서니까 배후 위치를 확인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달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됐어요. 예. 근데 이런 행성이나 해성의 경로 또는 달의 경로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타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해성이나 이런 거는 포물선이나 쌍곡선이 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곡선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아주 그 시대가 어떤 필요로 했던 이제 건데요. 그런 네. 것들에 이제 이 페르마와 데카르트가 하나의 답을 준 거죠. 새로운 예. 이제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광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예. 안경이 나오고 망원경이 나오고 현미경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인간 눈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공률을 또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예. 다 곡선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불행하게도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런 것들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좌표를 도입한 것들이 이런 걸 다루는 한 새로운 프레임을 준 거죠. 예.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쉽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지금 고등학생들 그런 좌표를 배우는 고등학생들도 그런 게 뭐 이렇게 대단하냐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네. 학생들 수학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런 식민지 개척의 어떤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문제들의 어떤 수학자들이 답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보면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개념이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같이 지식을 공부하면서 역사를 같이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YTN과 함께 공동으로 보도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오늘 행사를 주최했던 미나협에서 한미 양국 정무와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리포트 미국 대사 삼성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리포트 대사하고 직접 전화를 나누고 쾌유를 빈다고 했다는 소식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이후에 또 리포트 대사 피습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표 기하학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실생활에 이런 좌표 기하학이 적용된 사례랄까요? 그런 예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현대에 와서 아마도 제 생각에 좌표 기하학이 가장 아주 혁혁하게 이제 네. 활약을 한 사례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일 겁니다. 그렇군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전에는 그러니까 그림을 사람들이 손으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컴퓨터 그래픽스로 하죠. 예. 근데 이 컴퓨터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룰 수 있게 된 이유는 그 그림에 있는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좌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컴퓨터에는 그래서 좌표들이 숫자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예. 컴퓨터는 그 점들에다가 점을 찍어서 결국은 그림을 표현해내는 이 좌표가 없었다면 애니메이션이 출현할 수 없었죠. 컴퓨터.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청취자 한 분이 주신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5699번님이신데요. 수학사에 부르바키라는 게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사람 이름인지요? 네. 질문하신 청취자께서 굉장히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요. 예. 사실은 부르바키라는 이름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죠. 예. 사실 저는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예. 이게 이제 20세기 전반부에
활약했던 수학자들의 비밀 결사입니다. 어. 이제 이 뭔가 비장해 보이는데요. 예. 이 비밀 결사라는 건 뭐 마치 무슨 어떤 전쟁이라거나 뭐 이런 것과 관계 있어 보이는데 네. 실제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예. 당시 유럽에서 이제 학문적인 공동형 그러니까 학문이 아주 비었어요. 왜냐하면 예.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거든요. 학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우리가 특히 프랑스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도 젊은 교수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은퇴를 목전에 둔 그런 노 예.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 특히 프랑스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전통이 너무나 강해서 전쟁이 다 나갔구나. 모두 다 전쟁 때 일체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그 프랑스의 가장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콜 노르말 수피리에에서는 그 재학 졸업생의 3분의 2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예.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공동화 현상이 생긴 거죠. 그 대학에서 후속 세대를 길러낼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위기라 이제 이 프랑스가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위기다 학문에 이제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결집해서 예. 그 새롭게 이제 교과서를 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를 만들어내고 학문적인 토양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걸 니콜라스 브루바키라는 그룹 이름으로 썼습니다. 예. 이 그룹의 특징은 신기하게도 학술 활동을 익명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예. 왜 익명성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어떤 모여서 우리가 보통 요즘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르박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어떤 그 말은 부르박기적이다라는 말은 난상 토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표하는 중에도 누구라도 대화를 끊을 수 있고 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뭐 그런 난상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합의점에 다다르는 과정을 우리가 부르박기적 과정이라는 말로 심지어는 이제는 형용사로 씁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내는 모든 논문이나 모든 책은 니콜라스 브루바키라는 이름으로 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브루바키의 업적이랄까요?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30년대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그룹에서 여러 명의 필드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 이 필드상이라는 거는 노벨상에 해당하는 수학의 최고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교과서로 쓰는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교과서들 중에 브루바키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현대 수학의 흐름을 바꿨다라는 정도의 큰 임팩트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익명성을 가진 어떤 학문 활동이었다는 게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수학자들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루바키 모임에서 책을 만약에 저술을 한다면 그 저자 이름도 브루바키로 합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니콜라스 브루바키니까 그래서 그게 사람 이름이라고 이 사람은 참 책을 많이 썼네요. 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요즘은 사실 인터넷 시대에 숨어서 하는 그런 익명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런 학문 활동을 이런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아마도 앞으로는 다시 나오기 힘든 20세기의 어떤 한 장면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현대에는 브루바키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있어서요. 지금도 이제 있긴 있어서 근데 예. 활동은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 브루바키의 전통은 가끔 브루바키 학술회의를 하는데요. 그게 예. 비밀입니다. 위치도 비밀이고 장소도 비밀, 그러니까 시기도 비밀이고 모여서 거기서 난상 토론을 거쳐서 결과물만 나옵니다. 브루바키라는 이름으로. 예. 누가 거기 참가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결과물들은 다 최고의 학문적인 업적들입니다. 박형주 교수님도 만약에 브루바키에서 참여해달라고 오퍼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건 정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저라면은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텍 수학과 박형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 기발기술과 부럼, 오곡밥은 챙겨 드셨나요? 정월 대보름에는 기발기술과 부럼, 오곡밥을 먹어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고 지신밟기, 노다리 밟기, 달집 태우기, 달맞이 등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바라는 풍습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의 달맞이 풍습과 관련된 속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월 보름달을 먼저 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인데요. 음력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남보다 먼저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 해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로 서로 달맞이를 먼저 하려고 하던 옛 풍속과 함께 전하여 오는 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달맞이를 하면서 소원을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영화관 가는 길. 네, 영화관 가는 길 시간입니다. 영화 저널리스트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네. 소개했던 그 킹스맨 보셨어요? 예, 혹시?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즘 보셨어요? 그냥 뭐 네. 뭐라 그럴까요? 너무 폭력이 좀 심하다 하는 생각도 그러셨어요? 들었지만 하여튼 재미있게 봤어요. 네. 근데 요즘 네. 보니까 흥행 1위예요. 네, 그렇죠. 설 이후부터 계속 1위를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죠. 예, 네. 인기가 상당해요. 네, 요새 할리우드 영화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한국 영화가 이제 개봉작들이 좀 있어서 좀 반가운 마음에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 헬머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할머니. 네, 근데 할머니가 아니고 그 지옥의 헬 해서 지옥에서 온 할머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헬머니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그 요즘에 약간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 같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하고 눌린 화가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제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이 오랜만에 나오신 네, 감독인가요? 가루직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감독님인데 예. 늘 약간 독특한 소재의 영화를 찍는 분인데요. 7년 만에 신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네. 이런 헬머니 최근 네네. 우리 사회를 아주 화제가 됐던 갑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나 어디선가는 의리잖아요. 근데 예. 그 분노나 그 속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 욕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예.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 교도소에 갔다가 이 할머니가 출소를 했는데 예. 뭐 가족들이랑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 전과자니까. 그래서 어. 큰아들 집에 예. 위장 취업을 해요. 그 큰아들 집에? 도우미로. 예. 오. 근데 이제 사돈이랑 같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사돈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오. 예,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혼자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어떤 욕 배틀 오디션을 준비하는 예. 프로그램 PD가 보고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크 리포터 주한미디어사 피습 관련 경찰 브리핑이 있는 모양인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경찰이 신병을 확보했고 현재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는 현장에서 즉시 강북 삼성병원에 후송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한 3분 정도 받겠습니다. 김기종은 어떻게 참석하셨나요? 김기종은
그 민족 화해 협력 범공례 협의회. 네, 지금까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얘기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헬머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헬머니가 그렇게 PD의 눈에 띄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 영화에 이제 장안의 화제인 이제 욕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배틀을 붙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욕 배틀은 요즘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그렇죠.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요새 여성 래퍼들이 뭐 디스전 이런 게 좀 화제거든요. 예. 거의 그런 느낌까지도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주연을 맡은 배우 김수미 씨는 워낙 욕을 뭐 잘한다고 그래야 될까요? 맛있게 한다고 그럴까요? 네.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 그 욕쟁이의 약간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예. 그런 아우라를 가지신 분인데 이 영화 하면 사실 주인공으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김수미 씨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 욕을 아주 차지게 하는 배우로 유명하시죠. 그렇군요. 그 이 영화에서는 그 욕이 하나의 한풀이 도구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막상 욕이라고 해도 이게 막 다 육두문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도 그 오디션에 참가한 사람들이 각자의 억울한 사연이나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것들을 울분들을 욕을 예.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어쩌면 이게 또 다른 의미의 힐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네, 역시 한국 영화인데요. 그 네. 순수의 시대라는 사극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블라인드라는 영화를 찍었던 안상훈 감독이 오랜만에 신작을 낸 거고요. 예. 신하균, 장혁, 강한나라는 신인 여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예. 영화 배경이 조선 태조 7년 때라는데 네네. 역사 영화인가요? 근데 사실은 사극이긴 한데요. 그 예. 태조 7년 때를 그리고 왕자의 난, 그 예.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한데 팩션이에요. 그 예. 가상의 인물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모티브만 얻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쿠데타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액션, 사극, 활극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멜로적인 감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예. 성인물 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청소년 관람 예, 불가인 네, 모양이죠? 좀, 네, 그렇죠. 네. 그 개봉도 하기 전에 예매율 1위에 올랐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배우들이 좀 탄탄하고요. 그리고 예. 사극이라는 뭐 진한 약간 수컷 냄새를 풍기는 그런 영화인데다가 또 멜로적인 감성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예. 여성 관객들도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소문이 난 게 좀 예. 야하다. 오. 네, 이런 제작 전부터 그게 있었어요. 포부가 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궁금한 모양인 것 같아요. 김현민 기자는 보셨습니까? 네, 저는 봤어요. 네. 야하던가요? 제 기준에서는 예. 그렇게 야하진 않았는데요. 예. 근데 아마 꽤 생각보다 그런 경사씬이 좀 많아서 액션 영화라고 생각하시고 보는 분들은 굉장히 야하다고 그렇군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 우리 한국 영화 실적이 부진했다는데 그렇죠, 지금. 이 순수의 시대가 네. 조금 실적을 올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지점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액션 사극, 뭐 남자들의 이야기, 어떤 탐욕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서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예. 멜로적인 감성에 집중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양쪽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세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죠? 네, 세 번째로 한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인데요. 네. 세인트 빈센트라는 영화고요. 세인트 빈센트. 그 데오도르 멜피 감독이라는 감독이 장편 데뷔한 영화고요. 좀 예. 유명한 배우로는 빌 머레이가 출연하는 네, 그런 어떤 영화예요. 영화입니까? 이게 되게 얘기를 하면 전형적으로 들리는데 예. 그 되게 괴팍한 노인이 이웃집에 어느 소년이 어느 날 이사를 왔는데 예. 우연찮게 좀 푼돈이라도 벌어보려고 베이비시터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둘이 다니다 보니까 막 예.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예. 그 이 할아버지의 교육법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거고 예. 자기가 경마장에 가면은 데리고 가서 같이 베팅시키고 자기 애인이 뭐 스트리퍼인데 같이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군요. 그 개봉도 하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10점 만점에 9.25라는 높은 평점을 줬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좀 포털 사이트의 점수 자체를 그렇게 완벽하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 시사를 했을 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 이유는 워낙에 누구나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인데다가 그 빌 머레이가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 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 그 주인공을 약간 연상시키는 그런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와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감을 쉽게 하잖아요. 그 예. 아이의 감성에. 그래서 좀 따뜻한 영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호로 갈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 영화예요. 네. 뭐 영화가 색감도 뛰어나고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인기라고요. 네. 아직 인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화가 개봉 전이니까 예. 굉장히 인상적인 음악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 빌 머레이가 영화 마지막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흥얼흥얼 하는 노래가 있는데 예. 이따가 제가 그 노래를 틀어드릴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그 노래는 조금 이따 네, 들어보기로 네, 네. 하고 오늘 저 추천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어떤 네. 영화를 추천해드릴 예정인가요? 어떤 영화를 추천할까 고민하다가 예. 요새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영화가 아무래도 킹스맨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킹스맨을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여성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예. 그 킹스맨을 보셨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의족 대신 예. 칼날을 끼우고 다니는 여자 비서 캐릭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플래닛 테러의 여자 주인공을 떠올렸어요. 근데 예. 이 영화는 SF 좀비 액션 영화인데요. 예. 이 여자 주인공은 원래 매끈한 다리 각선미를 자랑하는 고고 댄서였는데 좀비 때 공격을 받아서 다리가 잘려요. 한쪽 다리가. 예. 이제 거기에 기관총을 끼우고 좀비 오. 때를 처치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일 텐데 뭐 대사 같은 것도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보다는 이게 되게 난장판이에요. 예. 비무비이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재기 발랄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예. 일부러 7, 80년대 그냥 장르 영화에 마치 경배를 바치듯이 예. 일부러 조악한 필름 화면에 아. 굉장히 화질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예. 되게 분탕질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야. 킹스맨을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아까 잔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 좀 부족했어요. 예. 조금 더 이런 장르를 깊숙하게 경험하고 싶으시다 하는 예.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영화예요. 이 이 영화는. 플래닛 테러를 만약에 보려면은 네. DVD를 사서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뭐 합법적인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예. 받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지금 또 리퍼트 대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마 신촌 세브란스로 옮겨진 모양입니다. 생명에는 계속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네네. 한번 이거 어디 플래닛 테러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세인트 빈센트에 나왔던, 네. 예, 어떤 곡인가요?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이라는 노래인데 너무나 유명한 노래고 예.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팝인데 이 영화가 옛날에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예. 굉장히 약간 사랑받는 영화인 것 같은데 예. 노래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마지막 빈센트 할아버지가 예.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혼자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고 예. 절로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그냥 극장을 뜨시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끝까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 꼭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운을. 지금 음악이 네. 조용하게 깔리고 있는데 네네. 이 노래가 밥 딜런의 Shelter from the Storm. 네. 이게 언제 처음 공개된 노래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한 예. 60년대, 70년대 노래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전주가 나옵니다만 잠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영화가 노래가 나오겠네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When blackness was a virtue and the road was full of mud, I come in from the wilderness, a creature void of fo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If I pass this way again, you can rest assured I'll always do my best for her, on that I give my word. In a world of steel-eyed death and men who are fighting to be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ou a shelter from the storm. Not a word was spoke between us, there was no risk involved.
Nothing up to that point had even been resolved. Try imagining a place where it's always safe and warm. Come in, she said, I'll give ya shelter from the storm. 예. 지금까지 그라치아의 김현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rom exhaustion, buried in the hail, poisoned in the bushes and blown out on the trail. Hunted like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